보통 어머니들은 문의 주실 때 이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안 먹어요라고 이렇게 많이 주세요. 근데 저희가 영양 상담 아기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거기를 좀 분석을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딱 50대 50으로 이제 100일 한 3개월 정도의 아이, 이제 6개월 정도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이 같더라고요. 시기가 대표적인 수유 정책이거든요. 100일쯤, 6개월쯤. 참 신기하네요.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의 그 수유 정책의 시기가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그때의 그런 독특한 수유 정책 현상을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께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초보맘이시래요. 그래서 우리 아이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의 수유량이 줄어서 많이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이거 괜찮을까요? 이 아기는 이제 첫 번째 수유 정책에 들어선 거예요. 그래서 이 100일쯤 되면은 우리 아기의 그 성장 발달이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샘 분비가 활발해져요. 우리가 뭐 침샘 분비가 이렇게 막 활발해진다면 어떻겠어요? 좀 입안이 흘리게 되겠죠. 침도 흘리고 이렇게 이 그쵸? 잘 불편하고 네. 삼키기도 힘들고 말 그대로 우리 아기가 침샘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삼키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삼키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뭔가가 다른 이제 뭐 분유나 모유가 들어왔을 때 싫은 거죠. 예,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시적으로 수유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주 짧게 1주나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네. 적응이 되면서 즉 아기가 삼키는 능력 이게 습득이 되면서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이 시기가 또 이제 아기가 그 침을 삼키기가 좀 어려워하는 시기일 수도 있나 봐요.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면 어머님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 침 삼키는 거 외에도 또 다른 또 세밀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 그래서 일단은 수유 거부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성장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걱정을 먼저 하실 맞아요.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 아기들은 하루하루 매일 성장을 합니다. 그 체중이 조금이라도 는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그래서 체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은 수유 거부 기간 동안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 이 수유 거부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또 체중이 빠지게 되면 이때는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보셔야 돼요. 예,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중이 줄게 되면은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된다는 거 어머니가 좀 이거는 무조건 별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먹는 양이 줄어들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를 케어해야 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보통 수유 정책일 때 아이들이 갑자기 양이 주니까는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셔서 아이가 울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자꾸 이제 수유를 하게 되시면은 아이는 충분한 양을 먹지 못하고 뭐 20, 30 정도 먹고 울어버리고 또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.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수유 정책일 때라도 이제 패턴이나 이제 텀을 잘 지켜가시면서 아이가 울더라도 먹을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기저귀를 갈거나 이제 좀 안아서 힘드시더라도 안아서 달래보시고 아이가 불편함보다 배고픔이 더 클 때 이때 포인트를 가지시면서 수유를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오히려 더 아이도 조금은 더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으실 또 거예요. 어머님들이 인내심이 필요하세요. 맞아요. 아이가 먹지 않는 순간이 딱 되면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계속 먹여주려고 막 좀에도 먹이려고.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기가 좀 배고플 때 텀을 지키되 그 배고플 때 충분하게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입안이 불편해도 배고파서 먹을 수 있도록 음.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 어머님 정말 바쁘시겠어요, 진짜.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아기가 잘 건강하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조금 전에는 우리 초보맘에 대해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이는 6개월이래요. 근데 분유량이 줄어드는 수유 정책인가 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또 이유식은 잘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이거 왜 그럴까요? 이게 이 아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유 정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3개월 한 번, 두 번째가 이제 6개월쯤 나타나는데 네. 이 6개월쯤 시점에는 우리 아기들이 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. 오. 예. 그래서 우리 그 아기 잇몸에 이제 하얀 이가 쏙 올라오면 너무 사랑스럽죠. 그렇죠. 예. 네. 그런데 아기는 지금 힘든 거예요. 이 6개월쯤에 이 이앓이를 하면서 네. 수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때는 우리 어머니께서 미리 이 상황을 아시면
이때 수유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당황스럽죠. 그래서 그쵸, 이야기 그쵸.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유식은 그래도 그나마 음.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분유나 모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. 빠는 힘이. 아. 그래서 아이들이 수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. 이때. 아, 이하리 그래서 때문에. 네. 그 분유는 이제 잘 못 먹지만 이제 이유식은 또 잘 먹는 이유가 이유가 이런 경우에는 있을 이유식도 조금 사실은 아. 먹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. 네, 네. 그 이하리 말고도 혹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? 아기가 또 잘 먹지 못하는 이유가? 이 네. 6개월이 또 아이들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때잖아요. 이유식도 네. 시작을 하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하리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또 많이 변화가 있어요. 그래서 팔 동작, 그다음에 다리 근육도 발달하고 네. 하면서 뭐예요? 기기 시작하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길고 또 활발하게 음. 운동하는 운동 능력이 이제 네. 발달하는 시기인데 또 동시에 이게 아직까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먹는 동작하고 손 동작, 발 동작 이런 것들이 산만해지면서 네. 먹는 거에 이제 또 집중을 못하는 음.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. 근데 이 시기가 정말 아기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막 발달도 막 되고. 그래서 단지 먹지 않는 거의 이유가 아니라 좀 아이가 좀 성장하는 시기구나라고 네, 조금 그렇죠. 이해하시는 그렇게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죠. 네. 맞아요. 우리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하신 거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 좀 케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혹시 우리 살구님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인 거 우리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죠? 우리 두 아이도 수유 정책을 좀 겪었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 아이 다 너무 잘 먹어서 하루에 1000이나 1200을 넘기지 않는 게 저는 항상 숙제였거든요. 아, 너무 잘 먹었구나. 네. 근데 이제 저희 딱 6개월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수유량이 줄어들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더 힘든 거는 이제 밤에 자다가 새벽 2시, 3시 정도에 갑자기 자지러지게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. 그때는 도대체 너 왜 그러니? 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왜 그러니? 말은 안 통하고. 네. 네. 답답해서 또 많이 울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조금 같이 놀다 보니까는 아기 그 아래 잇몸, 핑크색 잇몸에 약간 하얗게 이가 올라오는 거예요. 너무 사랑스러웠어요. 네. 저한테. 네. 그래서 그때 보고 아 너가 이가 나려고 너도 힘들었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는 네, 그 시기를 그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면 이렇게 이야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걸 좀 아들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팁들이 좀 있을까요, 혹시? 제가 되게 효율적으로 좀 이제 느꼈던 방법은 이제 아기 때 6개월 정도 이렇게 치발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그거를 냉동실에 조금 얼려놨다가 차갑게 해서 아이한테 주면은 약간 냉찜질처럼 이제 잇몸에 열감을 좀 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. 또 한 가지는 저희 떡뻥 같은 거 조금 주면서 이제 떡뻥 먹으면서 잇몸 마사지도 하고 통증을 조금 잊을 수 있게끔 하면서 먹을 수 있게 좀 했고 또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티딩 러스크라고 해서 어머니들 많이 아실 텐데요. 이제 뭐 쌀가루에다가 고구마나 이제 바나나 같은 거 조금 아이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섞어가지고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좀 길게 해서 딱딱하게 구우면 조금 되게 좀 떡방보다 좀 딱딱한 질감이 돼요. 그래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이제 먹으면은 조금 오래 잇몸 마사지 하면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. 네, 그 방법을 좀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우리 어머님들께서 들으시면서도 아 나도 우리 아이 해줘야지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.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 항상 고민하고 이렇게 수고롭게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오늘 함께 이렇게 수유 정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우리 어머님도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도 힘든 시기겠구나.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거든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더 힘내시고 또 우리 아이도 또 그런 마음으로도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더욱더 이 시기를 잘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자, 오늘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수유 정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. 오늘 어떠셨어요? 일단 이 수유 정책에는 어머님들이 힘드세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일단 모르시면 더 힘드셨을 텐데 아마 오늘 또 톡톡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네. 아시게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의 편안함을 갖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기들이 힘든 만큼 네. 어머님들도 또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예, 이제 나중 되면 이것 또한 이제 추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많은 어머님들이 저희 그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한번 알아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혼자가 아닙니다.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저희 트루맘 가족들이
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자, 이래서 트루먼 톡톡 5번째 시간 수유 정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. 다음에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볼 예정입니다. 우리 어머니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언제나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. 엄마의 마음으로 두루밤 톡톡!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